증권사 리스크 요인과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윤재성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증권사 대형화 유도 정책 속 소형 증권사의 생존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증권업 시장 규모가 커지면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증권사 대형화 수익구조 다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하된 경제 환경으로 인해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2013년 중투사 제도와 2016년 신NCR 제도, 2017년 초대형 IB 육성 방안이 시행되었죠. 1년에 대형화 유도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 오른쪽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오히려 중소형사에 대한 위기론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증권사 대형화 유도와 소형사 위기론이 반복되어 왔지만 실제 국내 증권업의 경쟁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허핀달 허쉬만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는데요. 국내 증권업은 타 금융업권 대비 시장 집중도가 낮은 수준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투자업에 비해서도 지수가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증권업 HHI 지수는 대형화 유도 정책 속에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지만 그 이후 HHI 지수는 이렇게 오히려 하락하다가 최근에야 대형사 위주의 영업 확대로 인해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중소형사 위기론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경쟁 강도를 유지케야 한 중소형사의 생존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의 근원적인 수익 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부문별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하단의 이 짙은 남색 바가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중소형사, 그리고 상단 하늘색 바가 상위 10개사 점유율입니다. 위탁 부문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다가 최근에는 대형사 중심의 해외 주식 위탁 부문 확대로 점유율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ECM, DCM, 기타 IB 부문을 통칭하여서 저희는 IB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기타 IB 부문은 주로 부동산 금융 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문의 경우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점유율 비중 대신 수수료 수익의 절대 규모입니다. 위탁매매와 기타 IB 부문의 경우 수수료 수익 규모가 큰 모습인데 특히 2020년, 22년 기간에는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이 기타 IB 부문의 성장이 크게 나타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몫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부동산 금융이 중소형사의 주요 수익 기반으로 작용을 했고 부동산 금융의 확장을 통해 중소형사의 수익 확대가 나타나면서 증권업 내 경쟁 강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3년, 24년 최근 점유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타 IB 부문 내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HHI 지수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효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27개 증권사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대형사 10개사와 또 중형사 8개사, 그리고 소형사 9개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소형사는 20년부터 22년까지, 22년 상반기까지 뒤늦게 고위험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PF 매입 확약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반면 대형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상대적으로 규모를 관리해 오다가 24년 이후 수도권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차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우순이나 브릿지론 비중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소형사일수록 높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최근 부동산 PF 환경저하의 부정적인 여파를 소형사일수록 더욱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금융 위축과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개편을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이
소형사에게 어떻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증권사 순이익은 6.6조 원을 기록하면서 23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대형사는 24.3% 늘어난 데 비해 소형사는 47.4%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사는 이 위탁과 IB 부문 모두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데 비해 소형사는 IB 부문에서 큰 폭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나타나면서 실적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형사의 순이익은 21년을 정점으로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다올과 SK의 경우에는 24년에 적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소형사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PF 환경 위축입니다. 부동산 PF 환경 위축은 부동산 금융 수수료 수익 감소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에 따른 대손 비용 확대로 인해 수익 하락 압력이 가중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곳일수록 기타 IB 부문의 수수료 수익 규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23년에서 24년 소형사의 기타 IB 부문 수수료 수익이 21년에서 22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중개 및 주선 위주인 남북 구조의 영업을 주로 하는 곳은 수수료 수익은 감소할 수 있어도 대손 비용 부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 특히 브릿지론과 중우순위와 같은 고위험 익스포저 규모가 큰 소형사일수록 대손 비용 부담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형사 수익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계획 중인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개편도 추가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 방향을 참고하면 향후 개편 내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NCR 위험값의 경우 그동안은 이 대출이냐 아니면 보증이냐와 같은 자금 공급 형태에 따른 위험값이 차등화되었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PF 대출이 아닌 매입 확약과 같은 보증 형태로 부동산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어났던 것이 바로 이런 규제 차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선 방향은 이러한 자금 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PF 사업장별 위험도를 고려한 위험값을 설정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NCR이 보유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이스 신용평가는 조정 NCR을 신 NCR 보완지표로 평가 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지난 23년에는 증권사 자본규제 적정성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기적으로 중투사 NCR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PF 관련 위험값을 우선 개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부동산 PF와 관련한 실질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PF 대출 시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위험 가중치나 혹은 충당금 적립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향도 담겨 있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존 자금 공급 형태에 따라서 설정된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를 재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 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형사를 비롯한 증권사의 즉각적인 관리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PF에 대한 신규 채무 보증 요인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소형사의 부동산 금융 부문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 비중이 높은 소형자 입장에선 리파이낸싱 등으로 인해서 해당 PF권이 신규 취급으로 분류된다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위험값이 상향 조정될 수 있어서 NCR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사 모두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순자본 비율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권사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규제 개편에 따른 NCR 관리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소형사의 사업 환경과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부문을 대체할 사업 부문을 찾으려는 증권사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형사 중에서는 부족한 자본 여력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원래부터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던 사업 부문의 강화를 모색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소형사가 20년에서 22년 동안
부동산 금융 비중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했던 사업 부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탁매매 기반을 보유한 LS, SK, DB, 유진의 경우 순영업 수익 내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시장 중에서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도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올과 리딩의 경우에는 과거 부동산 금융 특화인 소형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이 순영업 수익 내 기타 IB 부문 비중이 30%로 비교적 높았고 코로나 시기인 20년에서 22년에 이 비중이 60%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국, 한양, 케이프를 기타로 분류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수수료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자기 매매 손익이 비교적 안정적인 플러스를 지속해 왔습니다. 부국과 한양의 경우에는 DCM 부문의 시장 점유율도 4에서 6%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열 지원 가능성이 여리하고 후순위성 증권을 발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소형사의 자본 확충은 이익의 내부 유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소형사는 22년 이후 지점수와 인력 감축 등 고정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 중이고 또 기존 사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위탁매매 기반을 보유한 소형사라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주식 위탁 부문의 경우 대형사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매매 부문 내 소형사들의 점유율이 기존의 2%대에서 현재는 1%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역시 위축된 환경 속에서 우량 사업장 중심의 신규 영업은 대형사를 위주로 나타나는 등 대형사 중심의 증권업 내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의 경쟁을 지향하고 많은 자본력이 필요치 않은 특화 사업 분야를 보유한 강소증권사 모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중소형 투자은행은 인수 업무와 같은 자본력이 필요한 사업 부문보다는 기업 자문이나 조달 주선과 같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금융개혁 이후에 증권사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살아남은 증권사의 경우 기존 위탁매매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밀착형 영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는 경우 결국 계열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형사를 중심으로 피인수합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금융지주 주도의 인수합병이 다수였고 합병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대형화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증권사를 표방하는 추세가 점차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회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업무 특화 사례로는 토스증권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위탁매매 부문에서 업계 4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특화된 강점을 살렸습니다. 물론 토스뱅크가 확보한 기존 사용자의 수혜를 받은 측면이라던가 또 20년 해외 주식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을 예상하지 못하게 맞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의 활용을 극대화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과거부터 소형사의 특화 영역 구축 필요성이 지속되어 왔지만 부동산 금융으로의 쏠림만 이루어졌을 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앞서 보셨던 미국이나 일본과 상이해서였을 수도 있고 토스증권이 활용한 환경이 다른 소형사에게는 동일한 활용 가치로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수익원 위축과 규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강소증권사 모델처럼 업무 특화를 통한 소형사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증권업 대형화 기조 하에서 부정적인 영업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소형사는 수익 효율성 저하, 자본 확충 부족, 시장 지위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을 지향하고 수익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실패할 경우 일부 소형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하방 압력 혹은 장기적으로는 피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사업 환경 및 규제 환경 변화가 소형사에게 미친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